네, 오늘 현장 특파원 리포트는 미국 실리콘밸리로 가보겠습니다. 한국경제신문의 황정수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최근에 실리콘밸리의 화두가 웹 3.0이라고 들었습니다. 미국 언론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특집 기사로 많이 다루고 있던데 먼저 그 의미부터 해석을 해주시죠. 네, 웹 3.0은 구글, 페이스북, 애플, 아마존 등 거대 정보기술 회사들이 통제하는 중앙 집중화된 인터넷이죠. 웹 2.0의 대안으로 꼽힙니다. 탈중앙화, 그리고 개인의 콘텐츠 소유가 주요 특징으로 꼽히는데요. 웹 3.0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체 불가능 토큰 NFT가 있고요. 디파이, 즉 탈중화 금융이 있습니다.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웹 2.0에서는 개인들이 인터넷 서핑을 하면은 정보가 구글, 페이스북, 아마존 등의 플랫폼 기업으로 흘러갑니다. 이들 기업들은 수집한 정보를 갖고 광고 사업을 하고요. 자신들이 수익을 얻죠. 근데 웹 3.0 시대에는 오히려 인터넷 서핑을 하고 광고를 본 개인들이 그 브라우저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도 기업들의 중앙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요. 그러면 웹 1.0과 2.0, 3.0의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웹 1.0은 정보가 일방향으로 전달됩니다.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의 인터넷을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정보를 습득할 수 있지만 소통하는 건 어렵습니다. 웹 2.0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의 인터넷이고요. 포털에서 뉴스를 보고 댓글을 남기거나 유튜브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콘텐츠를 올리고 공유하고 주고받는 것 등이 가능해졌습니다.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 집중식이라는 비판이 나왔고요. 예를 들어서 구글,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고객 관련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갖고 또 빅데이터를 갖게 되고 이걸 또 광고 영업에 활용하고요. 또 위험성도 커졌죠. 중앙 서버가 해킹되거나 고장나면 피해가 커집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웹 3.0이 등장했다는 게 웹 3.0 옹호론자들의 주장이고요. 장점은 뭐가 있냐면 일단 웹 3.0에서 핫한 디파이, 아까 말씀드린 그 탈중앙화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웹 자산을 담보화해서 금융사 중개 없이 개인이 직접 예금과 결제,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인데요. 메살이라는 가상화폐 전문 리서치 회사는 디파이는 예치자에게 이자율 5%를 제공할 수 있는데 현재 제도권 은행에서는 이자율 0.5에서 1% 정도밖에 제공 못한다.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.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NFT도 예를 들 수 있는데요. NFT는 특정한 자산을 나타내는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파일입니다. 여기에 고유한 인식값이 부여돼서 상호 대체 불가능한 게 특징이죠. 그러니까 NFT의 장점으로는 디지털 자산을 가치를 매길 수 있다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디지털 예술품, 게임 아이템, 디지털상의 부동산, 나만의 사진, 영상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NFT를 통해 고유값을 부여받고요. 유일성을 확보함으로써 가치를 갖게 되고 또 유통도 되고 그런 거죠. 또 NFT화된 한 디지털 예술품은 최근에 785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고요. 이 때문에 메사리는 NFT는 디지털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보상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서 이게 장점이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웹 3.0 시대는 기업단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. 아마존 웹 서비스, 드롭박스 같은 웹 2.0 기반의 그 기업이 파일코인, 아르위브 등 분산형 스토리지로 진화되고 있습니다. 웹 3.0의 대표적인 사례가 NFT와 그리고 디파이다. 아마 최근의 트렌드를 가장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여기에 일론 머스크와 잭 도시 트위터 CEO였죠. 웹 3.0 옹호론자들과 설전을 벌여서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사안까지 들어볼게요. 네, 웹 3.0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소유, 탈중앙 집권이 핵심인데 그 웹 3.0을 띄우고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.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19일에 웹 3.0은 실체가 없는 마케팅 용어에 가깝다고 생각한다. 이렇게 트위터에 글을 올렸고요. 하루 뒤에는 웹 3.0을 본 사람이 있는가? 나는 그걸 찾을 수가 없다. 이런 글을 또 올렸습니다. 웹 3.0 개념 자체가 공허하고 실체가 없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 비판의 골자인데요. 그 트위터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도 비슷한 시기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웹 3.0 비판에 가세했습니다. 당신은 웹 3.0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. 그러나 벤처 캐피털들과 그들의 투자하는 LP들은 소유하고 있다. 이렇게 또 글을 올렸고요. 웹 3.0은 결국 다른 이름이 붙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웹 2.0과 다를 게 없다.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.
유명 벤처 캐피탈들인 안드레센 호로위츠 같은 유명 그 VC들이 웹 3.0 담론을 주도하며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는 게 잭도시의 주장인데요. 실제 안드레센 호로위츠는 22억 달러 규모 웹 3.0 관련 벤처 투자 펀드를 조성했고요. 여러 기업에 좀 투자를 해서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좀 반론도 나오는데요. 그 안드레센 호로위츠가 비판을 받은 그 벤처 캐피털의 파트너 크리스 딕스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를 했는데 웹 3.0에서는 모든 코드와 데이터, 소유권이 오픈 소스라면서 벤처 캐피탈들은 거의 소유하고 있지 않다.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. 그 웹 3.0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는데요. 긍정론과 신중론이 혼재한 상황입니다. 일단은 플랫폼은 중앙화를 통한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웹 3.0처럼 탈중앙화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고요. 그다음에 그 유튜브를 예를 들어서 대신하는 디튜브가 부상한다고 해도 과연 퀄리티를 확보할 수 있느냐, 아직 시기상조다. 이런 신중론이 상당합니다. 네, 오늘은 실리콘밸리의 최대 화두인 웹 3.0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.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황정수 특파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